전라남도 강진. 한때는 논이 끝없이 펼쳐지고 농악 소리가 들리던 작은 마을.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3년 전 태풍 수련 이후 이 마을은 망가졌다. 논밭은 흙더미에 파묻히고 산에서 내려온 야생 멧돼지 떼가 밤마다 밭을 뒤엎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비료도 안 먹히는 땅. 트랙터가 들어가기만 하면 부서지고 빠지는 진창. 마을은 조용히 죽어갔다. 단 한 사람만이 남았다. 정복순 할머니 73세. 내 남편도 내 아이들도 여기 묻혀 있는데 내가 어딜까? 복순 할머니는 매일 새벽 무너진 밭을 향해 인사했다. 잘 자랐냐, 애기야? 거긴 실제 작물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물을 줬고 풀을 뽑았다. 어느 날 새벽, 밭 가장자리에 희미한 발자국이 보였다. 처음엔 멧돼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그건 조금 작고 일정한 간격의 발자국. 그리고 고랑 끝에 3마리의 개가 앉아 있었다. 진돗개였다. 하나는 순백, 하나는 회색빛, 하나는 누렁이. 복순 할머니는 처음엔 경계했다. 하지만 3마리 개는 멀찍이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어디서 온 거냐, 너희는? 그날부터 그 개들은 매일 밭 가장자리에서 앉아 있었다. 짖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고 그저 지켜봤다. 그리고 밤이 되면 사라졌다. 그날 이후 3마리 개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밭가에 조용히 나타났다. 흰둥이, 회돌이, 누렁이. 복순 할머니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처음엔 경계했던 마음도 며칠이 지나자 어느새 묘하게 안도하게 되었다. 그 개들은 이상했다. 절대 짖지 않았고 서로 눈빛만으로 움직였다. 언제나 삼각형을 이루며 밭을 감쌌고 할머니가 돌아간 뒤에도 한참을 자리를 지켰다. 뭘 지키고 있는 거냐? 너희는? 복순 할머니는 밭을 둘러보던 중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오렌지색 슈, 작은 다이아몬드, 한때 완전히 뒤엎였던 고랑 일부가 누군가 파낸 듯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오렌지색 제이, 작은 다이아몬드 밤마다 쑥대밭이 되던 감자밭도 이상하게 멀쩡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멧돼지의 흔적이 사라졌다. 원래라면 늦은 밤, 멀리서 쿵쿵 땅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야 했다. 하지만 그 주 한 번도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복순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짚었다. 마르진 않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싹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순간 옆에서 조용히 다가온 회두리가 그 싹 옆에 엎드리듯 자리를 잡았다. 마치 그것을 지키기라도 하듯.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 땅을 이 아이들이 살리고 있는 건가? 며칠 후 읍내에서 일하던 공무원 박 주무관이 마을을 둘러보다 말했다. 여긴 멧돼지 흔적이 없네요. 보통 이런 땅은 계속 뒤집히기 마련인데.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여기 지켜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람이요? 아니, 개 3마리. 진돗개. 박 주무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도 그런 소리 하는 분이 있네. 설마 개가 멧돼지를 맞겠어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 개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밭 모서리마다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조금 덜 외롭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바람도 멎은 듯했고 달빛은 논 위에 흘러내리듯 부드럽게 퍼졌다. 복순 할머니는 잠에 들기 직전 희미한 쿠르르하는 저음을 들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집 근처 고랑 쪽에서 불부스러기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뒤엔 익숙하면서도 전혀 다른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컹? 컹컹?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다. 진돗개의 울음이었다. 단단하고 위협적이면서도 공격이 아닌 경고의 울음. 할머니는 브레시를 들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논 입구, 멧돼지 1마리가 고랑 끝에서 몸을 낮춘 채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그 앞에는 흰둥이, 회돌이, 누렁이, 3마리 진돗개가 삼각형을 이루고 그 길목을 막고 있었다. 3마리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물지도 않고 달려들지도 않았다. 그저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며
완벽한 합으로 멧돼지를 몰아내고 있었다. 해돌이는 멧돼지의 옆을 돌아 빠르게 이동했고 그 틈에 흰둥이는 정면으로 시선을 고정시켰다. 누렁이는 뒤쪽 고랑으로 미리 이동해 퇴로까지 막았다. 결국 멧돼지는 방향을 바꿔 산 쪽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 뒷모습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듯 어두운 밤으로 사라졌다. 복순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 광경은 마치 훈련된 궁변 특공대처럼 완벽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훈련시킨 적 없고 그 누구도 이들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흰둥이는 복순 할머니를 보더니 가볍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리고는 세 마리 모두 조용히 논밭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개들이 내 밭을 지켰어. 그것도 완벽하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 불현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논 한가운데 작은 모종 몇 줄이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건 아마도 이 마을에 다시 시작될 생명의 징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복순 할머니는 밭을 돌보다가 고랑 한 귀퉁이에 놓인 작은 뼈다귀 모양의 나무 패를 발견했다. 그건 누군가 일부러 깎아 만든 듯했고 그 표면엔 희미하게 무늬 같은 게 새겨져 있었다. 이게 뭐지? 할머니는 들고 돌아와 작은 수건에 싸두었다. 며칠 후 마을 이장과 박주무관이 논정비 사전조사차 방문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진돗개 셋이요? 이장은 눈살을 찌푸리다 말고 무언가 떠오른 듯 손뼉을 쳤다. 아, 혹시 그때 그 궁연을... 궁견이요? 박주무관이 되물었다. 이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5년 전 근처 군부대에서 특수임무견 셋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규모 훈련 중 예기치 못한 폭우와 산사태로 견사 일부가 무너졌고 이라는 이름의 진돗개 3마리가 행방불명된 것이다. 당시 수색이 있었지만 악천후와 지역 문제로 결국 사망 추정 실종으로 종결되었다. 그 셋 다 한국 육군에서 몇 안 되는 실전 특수견이었어요. 장애물 돌파, 야간 추적, 멧돼지 및 늑대 대응 훈련까지 받은 애들이었죠. 복순 할머니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흰둥이, 회돌이, 누렁이. 그녀가 붙여준 이름과 군에서 불리던 백산, 회령, 노을이 묘하게 겹쳐 보였다. 근데 그 개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이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복순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혹시 그 애들이 왜 할머니 밭에 모였는지 할머니는 알고 계십니까? 복순은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망가진 땅을 지키고 있었을 뿐인데. 그 순간 박주무관이 작게 탄성을 질렀다. 혹시 이거? 그는 할머니가 보여준 나무패를 유심히 보더니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잠시 후 화면에 떠오른 자료에는 군견 훈련소의 보호 식별 인식표 샘플이 떠 있었다. 바로 그것과 동일한 문양. 그 아이들 살아있었네요. 그리고 돌아올 곳을 스스로 찾은 거예요. 그것도 사람도 땅도 버려진 곳으로. 복순 할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조차 포기 직전이었던 그 땅에 누군가가 스스로 걸어 들어와 함께 싸워주고 있었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기억과 의지였다. 며칠 후 복순 할머니는 오래된 농기계를 다시 꺼냈다. 기름 냄새가 배인 트랙터, 엔진이 몇 번 끊기다 겨우 돌아갔다. 노는 아직 진흙투성이었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고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 옆에는 흰둥이, 회돌이, 누렁이가 늘 그렇듯 조용히 걸으며 밭 경계선을 돌았다. 오후 늦게 첫 비료 포대가 마을 입구로 배달되었다. 주민등록상 거주인원 1명인 동네에 농자재가 들어온 건 3년 만의 일이었다. 트럭 기사도 놀라 물었다. 여기서 진짜 농사 다시 하시는 거예요? 복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만 하는 게 아니야. 셋이나 더 있지. 그리고는 개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개가 밭을 지킨다고? 거기 다시 작물이 자란대. 멧돼지도 안 내려온다더라. 처음엔 비웃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조심스레 발걸음을 들였다. 먼저 돌아온 건 이웃 양씨 부부.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쳐있던 그들이 한 줄이라도 심어보자며 돌아왔다.
그 뒤를 이은 건 마을에서 태어난 청년강석, 그리고 실버 귀촌을 꿈꾸던 부부 한 쌍. 한 달 후, 논에는 새싹이 줄을 맞춰 자라기 시작했고, 밤에도 아무 소리 없이 평화로웠다. 그리고 마을 회관 앞에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나무 현판 하나가 세워졌다. 이 마을은 3마리 개가 지켜냈고, 한 할머니가 다시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복순 할머니는 흙 묻은 손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 없었으면 나는 벌써 땅도 마음도 다 놓았을 거야. 그러자 회돌이가 천천히 할머니의 손등에 머리를 댔다. 누렁이는 뒤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고, 흰둥이는 먼 논둑을 바라보며 경계를 이어갔다. 늦여름, 눈밭은 초록빛으로 물들었고, 복순 할머니의 밭에는 처음으로 감자가 제 모양대로 맺히기 시작했다. 얘들아, 봐라. 이건 너희 덕분이야. 할머니는 조심스레 흙을 털며 막 수확한 감자 하나를 회돌이 앞에 보여주었다. 회돌이는 코를 대고 킁킁거리다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조용히 사라졌다. 어느 쪽으로 갔는지도 어떻게 떠났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복순 할머니는 이튿날 새벽 밭 가장자리에 놓인 작은 나뭇가 지세개가 삼각형으로 놓인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게 묶인 궁전 인식표 2개와 작은 야생화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래, 너희는 원래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었지. 할머니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다. 그동안 고맙다. 마을은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버려졌던 땅에 사람과 생명이 돌아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회관 앞마당에 다시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매년 개화기, 눈 한가운데 고요히 피어나는 야생화 새송이. 사람들은 그것을 백산화, 회령화, 노을화라 부르기 시작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표지석 하나가 새로 세워졌다. 이 마을은 3마리 진돗개가 침묵으로 지켜낸 기적 위에 서 있다. 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해가 뜨기 전 밭으로 향한다. 그리고 고랑 끝에 도착하면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며 말한다. 얘들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 멀리서 바람이 불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3마리 개의 발소리. 그리고 그 발자국은 논밭 너머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기적은 항상 소리 없이 온다. 그리고 떠난 뒤에야 그게 기적이었음을 알게 된다.